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도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썸네일에 했잖아요. 미니멈 페이를 받는. 자,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댓글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인구가 많이 늘면 뭐 하냐. 지금 뭐 그쵸. 중국 사람 많이 들어오고 인도 사람 많이 들어오고 뭐 필리핀 사람 많이 들어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는 큰 요인이 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인구 늘면 뭐하냐 그 미니멈 페이 받는 사람들 집을 어떻게 사냐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집값이 비싸죠 그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래도 집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게 다 인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인도 사람들이랑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피자 배달을 3년 이상 하면서 그 직원이 한 15명 되는데 저 혼자만 동양 사람 한 명이었고 14명 중에 11명이 인도 사람, 2명이 파키스탄 사람,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사는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건데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일하시는 같이 동료들이 인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엄청 좋아하면서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는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은 좀 다른 뉴스도 자 캐나다 경제 삐걱거리고 금리 인하가 보인다. 자 2월 경제 성장률이 0.2%. 자, 기대 이하의 성장이 나왔고 근데 3월 달에도 뭐 제자리 걸음 예상이 돼서 지금 5월 1일이니까 나온 건데 그죠?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된다. 그 금리 인하가 되는 순간 또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가 와서 이제 경기 대공황이 올 거다. 2007, 2008년, 2009년이 예상이 된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고 그런 기사들도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2008년, 2009년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을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믿고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대단한 가슴이 설렐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알잖아요. 경제 대공황 왔을 때 집값이 그때 막 최소 30% 인덱스가 30% 떨어졌으면 실제 집값은 50% 60% 반토막 난 데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을 다 팔고 그죠? 모든 자산을 현금화 시키고 그죠? 그리고 제일 싼데 뭐 반지하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한 2, 3년 농성하면서 기다려서 완전 경제가 완전 대공황에서 꼬꾸라졌을 때 그때 갖고 있는 캐시로 그죠? 그걸로 집을 한 두 채, 세 채 사놓으면 자산이 한 2, 3년 내에 아마 두 배, 세 배 뻥 튀어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막 가슴 설레게 기다릴 텐데 막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너무 힘들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죠? 저는 막 가슴이 설레게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그럼 주장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 대로 행동하시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뭐 경제가 삐걱거려서 금리 인하가 6월 달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를 일이죠. 그죠? 지금까지 사실은 이미 한 번쯤 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안 내리고 있고 미국도 지금 못 내리고 여전히 경제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경제가 조금 안 좋은 그 지수가 나오긴 나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캐나다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상태고 그쵸. 0.2%뭐 상승한데 뭐 그쳤다 그러는데 이게 그 사이에 인구가 한 30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0.2% 상승한 거는 사실상 마이너스죠. 그죠? 많은 경제학자분들 이미 얘기했어요. 회사 캐나다 경제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미 좀 힘든 상황에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구매 72%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혹은 내년 이후로 주택 구매를 할 계획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내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주택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러면 내년에 사든가 아니면 그 이후로 미룰 계획도 있다.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affordability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모으고 있겠죠. 오래 모으고 있다가
금리가 안 떨어지면 돈을 더 모아서 금리까지 떨어지면 어폴더빌리티가 좋아지니까 그때 집을 사겠다.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얼마 전에 뭐 주택 부동산 협회인가요? 거기서 발표했던 2016년에는 주택값이 역대 최고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발표도 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뭐 그 사람 점쟁이들도 아니고 그죠? 그걸 또 그게 합리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려 75%가 대출 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 지난해 같은 수치보다 무려 4%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가 제 유튜브에 댓글로 여러분 많이 달아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거 뭐 제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죠? 아무런 방구석 유튜버가 저랑 논쟁을 한들 뭐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기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때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지만 저는 자본주의 특성상 지금 이렇게 물가가 거세게 계속 존재하는 한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이제 저는 찾고 방송하긴 할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얘기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 인디언 브라더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인디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제가 좀 서리 센트럴하고 뭐 다른 지역도 가고 아보스폴즈도 가봤고 뭐 여러 군데 좀 다닐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방구석 유튜버지만 좀 그날 방 밖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한 기회가 있었었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인디언들이 정말 더 많이 늘어났구나. 근데 사실 예전부터 많이 느끼던 거예요. 사실은 인디언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 이거는 2021년 뉴스예요. 트루도 총리가 이제 재선했을 때인 거 있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 어땠냐면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17명의 인디언 캐네디언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고 그 중에 3 미니스터 3명의 또 장관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그 국방부 장관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국방부 장관이 터번 쓰고 나와가지고 그때 그거 보면 되게 좀 신선한 충격 아니면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 인디언이라서 싫은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죠.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 사람인 거야. 뭐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태국 사람이라든지 뭐 방글라데시인 사람이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력을 키우고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 거야. 아니 이거 외국 사람이 국방장관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국방장관이 인도 터번 쓴 분이 이제 국방장관 했잖아요. 그죠? 되게 충격이었고 더군다나 이 신민당 NDP 당의 재그밋 싱이죠. 재그밋 싱 아주 흔한 성인데 이 사람도 지금 신민당이어서 이 사람이 지금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NDP에서 의견 내는 걸 지금 현재 리버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 나라의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2인자인데 정치 파워 2인자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정치력 파워는 인구수를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이거 정말 무시할 수 없고 우리 흔히 인도 사람 얘기하면 우리 전 세대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못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인간들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선진국 혜택 다 누리고 잘 살게 됐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싫은 게 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봤을 때 저 한국 사람 못 사는 인간들 저거 전쟁 나서 못 사는 인간들 캐나다 가지고 잘 살게 됐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싫어요. 근데 그래도 인도 사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으냐? 캐네디언 여기 인도 캐네디언이라고 표현할게요. 인도 캐네디언이 얼마나 많으냐? 밴쿠버, 토론토는 뭐 64만 명인데 인구가 많으니까 10.4%. 밴쿠버 비슷합니다. 밴쿠버는 24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근데 대략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10% 그러니까 10.4% 10% 우리가 느끼는 토론토 가거나 밴쿠버에 오면은 인도 사람들은 뭐 대충 좀 비슷한 어느 정도 느낀다. 근데 제가 저번에 아보스폴드에 가가지고 분양 사무실에 갔어요. 거기에 좀 대규모 분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고속도로와 프레이저 하이웨이 있잖아요. 서리에 보면 그 두 도로가 딱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 지점이 개발이 확 돼. 왜냐면 그
저는 이제 도로가 에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에너지가 크게 만나서 빵 터지는 곳이네. 아직 터지지 않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터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가 좀 집을 사줄 수 있게 여러 가지 베너핏도 있고 해가지고 보러 갔었어요. 근데 놀란 게 인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끝나기 직전에 가서 집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끝나기 한 15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오피스가. 근데 그 뒤로 한 30명 가까이 더 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인도 사람들이 100%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아보치폴드는 세상에 20%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리에 살다 보니까 그 제 주변이 대부분 인도 분들이 많아요. 젊은 인도 사람들 많아서 근데 시끄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조용하고 나름대로 나이스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20%나 아보치폴드에 살아서 갔을 때 그냥 다 인도 사람들이라고 느낀 게 우연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긴 드네요. 어쨌든 아보츠폴드가 아무래도 뭐 농사를 주로 짓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거기 어디죠? 칠리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장악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밴쿠버보다 더 좀 저렴한 지역이니까 많이 내려가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인도 사람들이 있고 인도 사람들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역사적 절골이 가려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보세요. 뭐 옛날부터 있는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도 사람들은 뭐 두 자리 숫자가 아니라 근데 이 숫자가 뭐 5년씩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5년씩 볼 때 60%, 50%, 27% 적게 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좀 적게 늘어서 17.5% 이렇게 늡니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늘고 있어요. 자, 그 마지막에 돌아가서 제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사고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돈 많이 못 벌어요 사실. 맞아, 인도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아요. 주변에 소위 말해 뭐 테슬라 타는 부자는 아닌데 테슬라 타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90%는 저 인도 사람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조금을 줬죠. 그런 보조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그걸 살 수 있는 여력도 있다 보니까 많이 산 것 같긴 해요. 그런 미니멈 페이 받는 사람도 많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인도 사람들을 통해서 장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재밌는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장악을 당하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인도 사람들이 다 먹겠네 비즈니스 이럴 정도로. 전 물론 썰이 살고 있긴 하지만 자 미니멈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사느냐. 제가 캘거리에서 작은 콘도에 살았어요 초반에. 근데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거기 방 2개짜리 콘도인데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떤 때 들어갔는데 4-5명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또 4-5명이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 애기들 포함해서 도대체 몇 명이 사는 걸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다가 그중에 젊은 애가 있길래 지나가서 물어봐서 몇 명 사니? 그랬더니 16명 산다고. 진짜 근데 좀 애 말이어서 믿을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아니 방 2개짜리 화장실 2개요? 아니 8명까지 내가 이해할 것 같은데 4명 사는 거. 방 안에 한 가족이 살면 되니까 화장실 따로 있으니까 16명이 산다고? 어떻게 가능해? 근데 16명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길 가면서 막 세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 12명, 꼬맹이들 포함 12명인 거 보니까 12명, 13명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걔는 16명이나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피자집에 제가 근무할 때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저 근처 살아 막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좀 큰 하우스를 사가지고 형제 3명 가족, 4명 갖고 있는 형제 3명 사니까 12명이죠. 12명에다가 거기 엉클 둘이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4명이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한 집에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3명이 브라더고 1명인 이제 뭐 커즌이고 또 커즌 시스터가 있고 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사는구나. 그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온 가족이 통장을 하나를 각자 통장이 있긴 하지만 통장 하나를 파가지고 거기에는 각자 생활비 외에 한 명 우리 개 품앗이 개 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한 통장에 돈을 계속 때려 넣는데요.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형제들이니까 돈을 때려 넣는 거 매달 뭐 한 가정당 1,000불씩 정해놓고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게 8명, 10명 모여서 때려 붓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에 한 10,000불씩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장 하나에. 1년이면 1억 넘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게 2년이면 2억 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하나 렌트라든지 집이 없으면 그 돈으로 먼저 집을 하나 산대요. 큰 집을 어느 정도 디파짓이 되면. 근데 그 수익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집을 나름대로 쉽게 사는 거예요. 그 집에 다 모여서 살면서
돈을 똑같이 또 때려놓기 시작해요. 8명. 근데 그 중에 또 친척이 오면 또 끌어들여서 또 시작한대요. 그래서 돈이 또 모이면 그 돈으로 첫째 비즈니스를 산대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생기면 그 비즈니스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해가지고 뭐 무료로 가서 일해주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2, 3년 내에 이제 살려놓은대요. 그 사이 통장에 돈이 또 쌓였겠죠. 그러면 이 통장을 디파짓 모인 것 같고 둘째 비즈니스를 또 산대요. 그러면 또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그 둘째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려놓고 살려놓고 또 그 사이 2, 3년 걸릴 때 이 통장에 또 돈이 쌓이겠죠. 돈이 쌓이면 이 돈의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진대. 왜냐면 다들 벌이가 좋아지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면 셋째 비즈니스를 사고 또 넷째 비즈니스를 사고 그러고 돈이 더 빨리빨리 쌓이죠. 그 돈 갖고 또 둘째 집도 사고 셋째 집 사고 넷째 집도 사고 그러려면 이렇게 되려면 가족 중에 첫째나 이런 사람들이 파워가 굉장히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온 가족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못 빠져나가게. 우리 피라미드처럼 탈퇴하면 죽인다고 쫓아다녀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친한 친구나 또 친척이나 또 껴든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데 그 사람도 돈을 때려넣어서 마지막 순서에 또 비즈니스 사주고 집까지 사준대요. 근데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만난 같이 일하는 아줌마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 50이 넘었으니까 당시에 세 형제가 있는데 세 형제가 다 집도 사고 비즈니스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없고. 근데 자기는 이제 비즈니스는 할 줄 모르고 그냥 일해서 집은 콘도는 자기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통장에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많아서 빨라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바빠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하긴 그렇고 그래서 그 통장이 모일 때마다 콘도를 또 하나씩 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랑 만나가지고 맨날 콘도 어디 사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때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시간 남으면 이제 앉아서 컴퓨터 들고 둘이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야 이게 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인디언들 몇 명씩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직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못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가 좀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한국 사람이 헐뜯기 좋아하고 맞기는 맞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태성이 성격이 그래서 그런다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모이면은 중국 사람들은 모여서 비즈니스 하고 서로 막 도와주고 상부상조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만큼 선진국이 됐다. 잘 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 보면 절대 뭉치지 않고 해외 나는 사람 특히나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럽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럽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너무 되게 잘 살게 됐고 수준이 올라갔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인도 분들이 고국에서 많이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거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2, 3년 개고생하면 나중에 비즈니스 사줄게. 우리 그 그룹에 들어와. 2, 3년 뒤면 비즈니스 할 거야. 4, 5년 뒤면 네 차례는 그래 5, 6년 되겠지. 와서 힘들겠지만 개고생하면 할게. 그랬더니 자기 동료들이 사는 거 모습을 봐 희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2, 3년 더 고생하면 2, 3년 보니까 동료들이 사네. 2, 3년 고생하면 나도 하나 비즈니스 받을 수 있겠네. 열심히 하자. 나도 계속 돈 때려넣자. 그리고 비즈니스가 생기면 좋은 게 주변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 가족 그룹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인디안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고 비즈니스를 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이 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못한다는 그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이런 방식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돈이 없을 때 정말 그 뜨거운 때학빛에 중동으로 나가서 공사장에 일하면서 외화를 버셨고, 그죠?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국가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쨌든 돈을 벌어서 돌아오시고, 그죠? 그런 것들 국제시장 같이 얘기가 돼버리네. 옛날 영화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딴 얘기는 아니었고 그냥 인디언 사람들은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장악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디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파워가 세지냐,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메트로 밴쿠버잖아요, 이 동네 우리 도시 이름이. 근데 이거를 메트로 서리 바꾸자는 그 청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그 캔심 시장 있잖아요. 밴쿠버 시장. 밴쿠버 시장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고 진짜 청원이 있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메트로 서리가 2029년에는 불과 5년 뒤입니다. 그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 밴쿠버가 아니라 이제 메트로 서리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서리는 뭐 논란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만 서리 폴리스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죠? 이게 공식으로 된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 시장이 지금 안 한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냥 밀어붙이게 되는 거 됐고 그래서 좋든 싫든 어쨌든 서리 폴리스가 출범을 하고 서리가 이제 제일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 캔심 시장이 뭐 말은 시장이니까 이제 막말 안 했겠지. 근데 딱 읽어보면 굉장히 근시안 쪽이고 역사 문화를 모르는 자들의 아이디어다. 그 정신 차려라. 이거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냐 막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웃고 많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서리의 힘이 세지고 있다. 인디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디언들 무시 못합니다. 이제 그죠? 근데 인디언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건 저는 만약에 한국 사람들도 마음이 맞으면 저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그 그룹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까지 모르겠지만 콘도 싼 거 있잖아요. 뭐 3, 4억대 콘도 작은 것들은 뭐 한 20% 모아서 여러 명 모아서 수익 분배해 갈 수도 있고 그죠? 물론 뒤지게 싸우겠지만 한 가정 가운데 그런 십자가의 길 그런 고난의 길을 또 누가 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자 마지막 여담입니다. 마지막 여담이에요. 자 그 제가 저번에 이제 예전에 거기 케빈님 그 모기지 브로커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인디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찾아볼게요. 자, 프루티카나 아시죠? 그 인디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과일 가게입니다. 이걸 로케이션을 보면 로케이션 있는 데는 인도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리 오쪽 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서리가 제일 많죠. 물론 뉴 웨스트민스터도 있고 리치몬드도 있고 버나비도 하나 있어요. 하나. 저기 뭐 인도 사람 안 사는 건 아닐 테니까 그죠. 그리고 리치몬드는 요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디에 많습니까? 당연히 서리에 많습니다. 서리에 특히 중부지방 이 뉴튼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장악이 됐네요. 그죠? 보니까 여기 프루티카나 헤드 오피스가 본진이 있어요. 본진 여러분. 프루티카나가 있으면 인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 프루티카나의 본진이 있습니다. 본진이 있으니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인도 서리의 중부지방은 인도에 거의 장악이 됐다. 여기는 사실상 리틀 인디아가 아니라 그냥 인디아 같은 곳이다. 얘기를 하시면 될 거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서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랭리죠. 랭리에도 하나도 있고 그리고 클로볼데일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기 전철역이 생기는 여기에도 2개 가까이 붙어 있네요. 여기 그만큼 인디언 사람들이 뭐 많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인도 사람들이 싫으시면 요 근처는 피해 살자. 그럼 됩니다. 요 근처 피해서 아주 올스썰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제가 이제 여기 몇 번 얘기했던 클레이튼에도 인도 사람 진짜 없어요. 여기도 거의 백인 지역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썰이지만 굉장히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담으로 아시고 재미로 그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부동산 얘기 간단하게 하고 요즘 커져가는 인디언 파워에 대해 인도 사람들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 인디언 브라더들이 정말 성장하게 가고 있다는 거를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담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